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아리치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팔뚝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고 서늘했죠.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텅 빈 백지장과 같았고 오직 망치질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작은 장도 하나를 만들어 보거라. 내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대장간 주인인 박영감의 말에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겁게 달궈진 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망치를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을 가진 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해진 춤사위처럼 그의 망치질은 리듬을 탔고 쇠를 두드리고 불에 달구어 물에 담그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 내 이놈. 혹시 예전에 무기를 다루는 일을 했더냐? 내 몸짓이 평범한 대장장이의 것이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저 제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장도를 손에 쥐자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무사의 보법을 밟았고 칼날은 허공에 날카로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비단 치마 자락을 스치며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 젊은 과부 서하였습니다. 저 눈빛, 저 몸놀림. 평범한 대장간의 견습생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구나. 서하는 우아한 걸음으로 천천히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장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 영감님, 이 댁에서 만든 칼은 그 예리함이 온 마을에 자자하더이다. 아이고, 마님. 과찬이십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부엌에서 쓸 칼 한 자루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의 솜씨로 만든 것을 받고 싶군요. 민주는 자신을 지목하는 서하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 아이는 아직 견습이라. 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칼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만드는 이의 기운도 담기는 법이지요. 저 젊은이의 기운이 담긴 칼을 원합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정성껏 만든 부엌칼을 들고 서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마당과 단정한 사랑채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쾌활한 성격의 여종, 다니가 민준을 보며 뺨을 살짝 붉혔습니다. 혹,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 안채로 안내된 민주는 서하의 앞에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하는 칼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대의 손길에는 과연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님. 혹시 앞으로 이 댁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당의 장작도 패야 하고 손볼 담장도 많습니다. 대장간 일만 하기엔 그대의 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서하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에 밴 무사의 흔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며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서하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렇게 민준은 서하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밤이 되면 사랑채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검을 겨루는 모습, 번개처럼 빠른 공방,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목소리. 흑영. 물러서지 마라. 흑영. 그게 뭐지? 민준은 고개를 흔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나리, 마님께서 나리를 칭찬하시더군요. 참 이해에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며칠 후, 민준은 뒷마당에서 담 너머로 집을 엿보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서하에게 알렸습니다. 과부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법이지요. 신경 쓰지 마시게. 하지만 서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하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 집에 들이신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같은 시각, 서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신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흑영을 찾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봄이 깊어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민준과 서하 사이에는 말 없는 긴장감과 끌림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준은 또다시 서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망설임 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누구신가? 소인 민준입니다. 마님, 불이 켜져 있기에 혹 무슨 일이신가 염려되어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야른 적삼 차림의 서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염려해주니 고맙소.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을 뿐. 혹 시간이 있다면 잠시 마루에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겠소?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들었소. 혹 꿈에서라도 떠오르는 것은 없는가? 가끔 검을 휘두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엇이라 부르던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민준은 문득 달빛에 비친 서하의 옆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외로우신가 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봄바람처럼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을 때 서하는 민준에게 동행을 청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길을 나서야겠소? 그대가 동행해주면 좋겠구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길가의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방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주막의 주인 5월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가온 주모 5월이 민준의 손등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 흉터는 어릴 때 다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모는 표정이 굳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주모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손등에 흉터를 봤네. 틀림없어. 그분이셔. 그럼 어찌해야 하나? 일단 모르는 척 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서하의 친정이라는 큰 기와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먼저 지키려 하지 마시오. 그대의 목숨이 더 소중하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 마님의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예고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곳은 가난한 과부의 집이요. 가져갈 것은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렇다면 죽어라. 민주는 곁에 있던 장작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칼과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준의 몸은 기억을 되찾은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숙련된 무사의 검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산적이 아니라 잘 훈련된 암살자들의 정해진 초식처럼 보였습니다. 청룡 삼식, 청룡 삼식. 그 암호를 듣는 순간 민준의 몸은 그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반격했습니다. 네가 흑영이었구나. 흑영. 그게 무슨 소리여? 그때 서하와 단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서하는 침착하게 관아에 신고하라 명했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들은 평범한 산적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은 확실하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서하는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그대의 과거와 관련된 것이지. 서하는 작은 상자에서 흑영이라 새겨진 낡은 패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요. 정확히는 그대의 호칭이지. 그대의 진짜 이름은 이선, 영모 누명을 쓰고 몰살당한 이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이요. 제가 장군의 아들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가문을 지키던 비밀 호위무사 흑영이었소. 영모 사건이 일어난 그 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모든 기억을 잃었지. 모든 것을 알게 된 민준, 아니 이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은 이 모든 것을 어찌하십니까? 나는 영모를 꾸민 좌의정 최대감의 양녀였소. 그의 명을 받고 그대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 이선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서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마음이 변했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았지. 이제 나는 그대를 지키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오. 이 장군께서는 역적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최 대감이 꾸민 일이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주막의 주모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이선은 홀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5월은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이 장군 댁의 유모였사옵니다. 주모는 이선이 기억을 잃은 후 그를 구해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군께서 남기신 친필 서신과 최 대감의 영모 증거들이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서신을 읽으며 이선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이선은 서화, 그리고 단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들을 가지고 관로가 상소하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나도 함께 가겠소. 그럼 저는 여기서 두 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의 궐문 앞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 이선이었구나. 감히 역적의 아들이 살아남아 조정을 능멸하려 드느냐. 저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궐 안에서 임금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최 대감과 이선을 모두 어전으로 들라 하셨다. 어전에서 이선이 가져온 명백한 증거들 앞에 최 대감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최 대감을 당장 옥에 가두고 철저히 조사하여 대역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고 이태신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도록 하라. 끌려나가면서도 최 대감은 이선을 노려보며 악을 썼지만 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임금은 이선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은 서하에게 청혼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니, 서하 낭자.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선 나리. 얼마 후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선은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가 무기가 아닌 농기구를 만들었고 서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이름 흑영과 최 대감의 양녀는 사라지고 현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지선과 서하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석양을 보던 서하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하나도 없소.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낭자를 향한 선택이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대장장이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를 지키려던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의 망치 소리와 함께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아리치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팔뚝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고 서늘했죠.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텅 빈 백지장과 같았고 오직 망치질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작은 장도 하나를 만들어 보거라. 내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대장간 주인인 박영감의 말에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겁게 달궈진 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망치를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을 가진 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해진 춤사위처럼 그의 망치질은 리듬을 탔고 쇠를 두드리고 불에 달구어 물에 담그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 내 이놈. 혹시 예전에 무기를 다루는 일을 했더냐? 내 몸짓이 평범한 대장장이의 것이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저 제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장도를 손에 쥐자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무사의 보법을 밟았고 칼날은 허공에 날카로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비단 치마 자락을 스치며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 젊은 과부 서하였습니다. 저 눈빛, 저 몸놀림. 평범한 대장간의 견습생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구나. 서하는 우아한 걸음으로 천천히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장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 영감님, 이 댁에서 만든 칼은 그 예리함이 온 마을에 자자하더이다. 아이고, 마님. 과찬이십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부엌에서 쓸 칼 한 자루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의 솜씨로 만든 것을 받고 싶군요. 민주는 자신을 지목하는 서화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 아이는 아직 견습이라. 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칼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만드는 이의 기운도 담기는 법이지요. 저 젊은이의 기운이 담긴 칼을 원합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정성껏 만든 부엌칼을 들고 서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마당과 단정한 사랑채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쾌활한 성격의 여종, 다니가 민준을 보며 뺨을 살짝 붉혔습니다. 혹,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 안채로 안내된 민주는 서화의 앞에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화는 칼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대의 손길에는 과연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님. 혹시 앞으로 이 댁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당의 장작도 패야 하고 손볼 담장도 많습니다. 대장간 일만 하기엔 그대의 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서화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에 밴 무사의 흔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며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서화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렇게 민준은 서화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밤이 되면 사랑채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검을 겨루는 모습, 번개처럼 빠른 공방,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목소리. 흑영. 물러서지 마라. 흑영. 그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나리, 마님께서 나리를 칭찬하시더군요. 참 이해에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며칠 후, 민주는 뒷마당에서 담 너머로 집을 엿보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서화에게 알렸습니다. 과부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법이지요. 신경 쓰지 마시게. 하지만 서화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화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 집에 들이신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같은 시각, 서화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신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흑영을 찾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봄이 깊어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민준과 서화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감과 끌림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준은 또다시 서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망설임 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누구신가? 소인 민준입니다. 마님,
불이 켜져 있기에 혹 무슨 일이신가 염려되어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야은 적삼 차림의 서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염려해주니 고맙소.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을 뿐. 혹 시간이 있다면 잠시 마루에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겠소?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들었소. 혹 꿈에서라도 떠오르는 것은 없는가? 가끔 검을 휘두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엇이라 부르던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민주는 문득 달빛에 비친 서화의 옆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외로우신가 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봄바람처럼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을 때 서화는 민준에게 동행을 청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길을 나서야겠소? 그대가 동행해주면 좋겠구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길가의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방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주막의 주인 5월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가온 주모 5월이 민준의 손등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 흉터는 어릴 때 다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모는 표정이 굳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주모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손등에 흉터를 봤네. 틀림없어. 그분이셔. 그럼 어찌해야 하나? 일단 모르는 척 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서화의 친정이라는 큰 기와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먼저 지키려 하지 마시오. 그대의 목숨이 더 소중하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 마님의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예고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곳은 가난한 과부의 집이요. 가져갈 것은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렇다면 죽어라. 민주는 곁에 있던 장작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칼과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준의 몸은 기억을 되찾은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숙련된 무사의 검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산적이 아니라 잘 훈련된 암살자들의 정해진 초식처럼 보였습니다. 청룡삼식, 청룡삼식. 그 암호를 듣는 순간 민준의 몸은 그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반격했습니다. 내가 흑영이었구나. 흑영. 그게 무슨 소리여? 그때 서화와 단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서화는 침착하게 관아에 신고하라 명했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들은 평범한 산적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은 확실하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서화는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그대의 과거와 관련된 것이지. 서화는 작은 상자에서 흑영이라 새겨진 낡은 패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요. 정확히는 그대의 호칭이지. 그대의 진짜 이름은 이선, 영모 누명을 쓰고 몰살당한 이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이요. 제가 장군의 아들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가문을 지키던 비밀 호위무사 흑영이었소. 영모 사건이 일어난 그 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모든 기억을 잃었지. 모든 것을 알게 된 민준, 아니 이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은 이 모든 것을 어찌하십니까? 나는 영모를 꾸민 좌의정 최대감의 양녀였소. 그의 명을 받고 그대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 이선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서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마음이 변했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았지? 이제 나는 그대를 지키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오. 이 장군께서는 역적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최 대감이 꾸민 일이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주막의 주모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이선은 홀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5월은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이 장군 댁의 유모였사옵니다. 주모는 이선이 기억을 잃은 후 그를 구해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군께서 남기신 친필 서신과 최 대감의 영모 증거들이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서신을 읽으며 이선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이선은 서화, 그리고 단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들을 가지고 걸로가 상소하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오. 나도 함께 가겠소. 그럼 저는 여기서 두 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의 궐문 앞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 이선이었구나. 감히 역적의 아들이 살아남아 조정을 능멸하려 드느냐. 저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궐 안에서 임금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최 대감과 이선을 모두 어전으로 들라 하셨다. 어전에서 이선이 가져온 명백한 증거들 앞에 최 대감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최 대감을 당장 옥에 가두고 철저히 조사하여 대역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고 이태신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도록 하라. 끌려나가면서도 최 대감은 이선을 노려보며 악을 썼지만 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임금은 이선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은 서화에게 청혼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니, 서화 낭자.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선 나리. 얼마 후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선은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가 무기가 아닌 농기구를 만들었고 서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이름 흑영과 최 대감의 양녀는 사라지고 현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지선과 서화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석양을 보던 서화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하나도 없소.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낭자를 향한 선택이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대장장이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를 지키려던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의 망치 소리와 함께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아리치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팔뚝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고 서늘했죠.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텅 빈 백지장과 같았고 오직 망치질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작은 장도 하나를 만들어 보거라. 내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대장간 주인인 박영감의 말에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겁게 달궈진 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망치를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을 가진 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해진 춤사위처럼 그의 망치질은 리듬을 탔고 쇠를 두드리고 불에 달구어 물에 담그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 내 이놈. 혹시 예전에 무기를 다루는 일을 했더냐? 내 몸짓이 평범한 대장장이의 것이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저 제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장도를 손에 쥐자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무사의 보법을 밟았고 칼날은 허공에 날카로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비단 치마 자락을 스치며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 젊은 과부 서하였습니다. 저 눈빛, 저 몸놀림. 평범한 대장간의 견습생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구나. 서하는 우아한 걸음으로 천천히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장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 영감님, 이 댁에서 만든 칼은 그 예리함이 온 마을에 자자하더이다. 아이고, 마님. 과찬이십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부엌에서 쓸 칼 한 자루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의 솜씨로 만든 것을 받고 싶군요. 민주는 자신을 지목하는 서하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 아이는 아직 견습이라. 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칼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만드는 이의 기운도 담기는 법이지요. 저 젊은이의 기운이 담긴 칼을 원합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정성껏 만든 부엌칼을 들고 서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마당과 단정한 사랑채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쾌활한 성격의 여종, 다니가 민준을 보며 뺨을 살짝 붉혔습니다. 혹,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 안채로 안내된 민주는 서하의 앞에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하는 칼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대의 손길에는 과연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님. 혹시 앞으로 이 댁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당의 장작도 패야 하고 손볼 담장도 많습니다. 대장간 일만 하기엔 그대의 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서하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에 밴 무사의 흔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며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서하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렇게 민준은 서하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밤이 되면 사랑채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검을 겨루는 모습, 번개처럼 빠른 공방,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목소리. 흑영. 물러서지 마라. 흑영. 그게 뭐지? 민준은 고개를 흔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나리, 마님께서 나리를 칭찬하시더군요. 참 이해에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며칠 후, 민준은 뒷마당에서 담 너머로 집을 엿보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서하에게 알렸습니다. 과부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법이지요. 신경 쓰지 마시게. 하지만 서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하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 집에 들이신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같은 시각, 서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신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흑영을 찾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봄이 깊어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민준과 서하 사이에는 말 없는 긴장감과 끌림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준은 또다시 서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망설임 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누구신가? 소인 민준입니다. 마님, 불이 켜져 있기에 혹 무슨 일이신가 염려되어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야은 적삼 차림의 서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염려해주니 고맙소.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을 뿐. 혹 시간이 있다면 잠시 마루에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겠소?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들었소. 혹 꿈에서라도 떠오르는 것은 없는가? 가끔 검을 휘두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엇이라 부르던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민준은 문득 달빛에 비친 서하의 옆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외로우신가 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봄바람처럼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을 때 서하는 민준에게 동행을 청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길을 나서야겠소? 그대가 동행해주면 좋겠구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길가의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방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주막의 주인 5월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가온 주모 5월이 민준의 손등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 흉터는 어릴 때 다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모는 표정이 굳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주모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손등에 흉터를 봤네. 틀림없어. 그분이셔. 그럼 어찌해야 하나? 일단 모르는 척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서하의 친정이라는 큰 기와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먼저 지키려 하지 마시오. 그대의 목숨이 더 소중하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 마님의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예고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곳은 가난한 과부의 집이요. 가져갈 것은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렇다면 죽어라. 민준은 곁에 있던 장작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칼과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준의 몸은 기억을 되찾은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숙련된 무사의 검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산적이 아니라 잘 훈련된 암살자들의 정해진 초식처럼 보였습니다. 청룡 삼식, 청룡 삼식. 그 암호를 듣는 순간 민준의 몸은 그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반격했습니다. 네가 흑영이었구나. 흑영. 그게 무슨 소리여? 그때 서하와 단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서하는 침착하게 관아에 신고하라 명했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들은 평범한 산적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은 확실하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서하는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그대의 과거와 관련된 것이지. 서하는 작은 상자에서 흑영이라 새겨진 낡은 패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요. 정확히는 그대의 호칭이지. 그대의 진짜 이름은 이선, 영모 누명을 쓰고 몰살당한 이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이요. 제가 장군의 아들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가문을 지키던 비밀 호위무사 흑영이었소. 영모 사건이 일어난 그 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모든 기억을 잃었지. 모든 것을 알게 된 민준, 아니 이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은 이 모든 것을 어찌하십니까? 나는 영모를 꾸민 좌의정 최대감의 양녀였소. 그의 명을 받고 그대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 이선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서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마음이 변했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았지. 이제 나는 그대를 지키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오. 이 장군께서는 역적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최 대감이 꾸민 일이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주막의 주모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이선은 홀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5월은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이 장군 댁의 유모였사옵니다. 주모는 이선이 기억을 잃은 후
그를 구해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군께서 남기신 친필 서신과 최 대감의 영모 증거들이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서신을 읽으며 이선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이선은 서화, 그리고 단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들을 가지고 걸로가 상소하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나도 함께 가겠소. 그럼 저는 여기서 두 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의 궐문 앞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 이선이었구나. 감히 역적의 아들이 살아남아 조정을 능멸하려 드느냐. 저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궐 안에서 임금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최 대감과 이선을 모두 어전으로 들라 하셨다. 어전에서 이선이 가져온 명백한 증거들 앞에 최 대감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최 대감을 당장 옥에 가두고 철저히 조사하여 대역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고 이태신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도록 하라. 끌려나가면서도 최 대감은 이선을 노려보며 악을 썼지만 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임금은 이선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은 서하에게 청혼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니, 서하 낭자.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선 나리. 얼마 후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선은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가 무기가 아닌 농기구를 만들었고 서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이름 흑영과 최 대감의 양녀는 사라지고 현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지선과 서하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석양을 보던 서하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하나도 없소.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낭자를 향한 선택이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대장장이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를 지키려던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의 망치 소리와 함께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아리치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팔뚝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고 서늘했죠.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텅 빈 백지장과 같았고 오직 망치질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작은 장도 하나를 만들어 보거라. 내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대장간 주인인 박영감의 말에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겁게 달궈진 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망치를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을 가진 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해진 춤사위처럼 그의 망치질은 리듬을 탔고 쇠를 두드리고 불에 달구어 물에 담그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 내 이놈. 혹시 예전에 무기를 다루는 일을 했더냐? 내 몸짓이 평범한 대장장이의 것이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저 제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장도를 손에 쥐자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무사의 보법을 밟았고
칼날은 허공에 날카로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비단 치마 자락을 스치며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 젊은 과부 서하였습니다. 저 눈빛, 저 몸놀림. 평범한 대장간의 견습생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구나. 서하는 우아한 걸음으로 천천히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장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 영감님, 이 댁에서 만든 칼은 그 예리함이 온 마을에 자자하더이다. 아이고, 마님. 과찬이십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부엌에서 쓸 칼 한 자루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의 솜씨로 만든 것을 받고 싶군요. 민주는 자신을 지목하는 서하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 아이는 아직 견습이라. 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칼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만드는 이의 기운도 담기는 법이지요. 저 젊은이의 기운이 담긴 칼을 원합니다. 며칠 뒤 민주는 정성껏 만든 부엌칼을 들고 서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마당과 단정한 사랑채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쾌활한 성격의 여종, 다니가 민준을 보며 뺨을 살짝 붉혔습니다. 혹,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 안채로 안내된 민주는 서하의 앞에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하는 칼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대의 손길에는 과연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님. 혹시 앞으로 이 댁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당의 장작도 패야 하고 손볼 담장도 많습니다. 대장간 일만 하기엔 그대의 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서하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에 밴 무사의 흔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며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서하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렇게 민준은 서하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밤이 되면 사랑채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검을 겨루는 모습, 번개처럼 빠른 공방,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목소리. 흑영. 물러서지 마라. 흑영. 그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나리, 마님께서 나리를 칭찬하시더군요. 참 예에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며칠 후, 민주는 뒷마당에서 담 너머로 집을 엿보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서하에게 알렸습니다. 과부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법이지요. 신경 쓰지 마시게. 하지만 서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하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 집에 들이신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같은 시각,
서한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신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흑영을 찾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